예, 11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 분야별 새마을 사업입니다. 분야별 새마을 사업인데 교재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새마을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논문을 쓰고 유형화시킨 이유는 그 동기는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교재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 10년사 이 부분입니다. 이 새마을운동 10년사, 이 10년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이 이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하게 자료를 정부에서 수집을 해서 내무부죠, 아마. 네, 내무부에서 발간이 되었네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새마을 운동의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2010년도쯤 발간이 되었네요. 새마을 운동 40년사라는 이 40년사라는 책이 발간되게 됩니다. 이 정도 분량입니다. 페이지 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건 이게 1600페이지, 1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새마을 사업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교재도 보고 많은 정부 간행물도 보고 뭐 100여 권 이상을 사업에 관한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새마을 사업을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논문으로 작성하고 또 교재에도 새마을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간단한 논리입니다. 정신개발 사업, 소득증대 사업,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죠? 구분하면서 전혀 맞지 않게 농촌 새마을 사업, 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이제 4번, 5번째를 넣게 되면 이 분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10년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40년사에는 더욱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275페이지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총괄을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나누는 게 표 4-8-2, 1, 2, 3, 4, 5, 6 이렇게 나눈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가서 새마을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분류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됐고 인용, 재인용돼서 거의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새마을 공부는 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74페이지 분야별 새마을 사업 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시간 농촌에는 농민이 살고 사업을 한다. 이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정신교육과 의식계획이 필요하고 농촌, 어촌, 산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은 후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증대 사업을 해야 되고 환경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사업 적용이 됩니다. 사업 적용이 되고 2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7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제가 했던 부분 274페이지 자 보십시오. 새마을 사업의 분야와 실적을 이제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 증대로 구분하고 내무부에서 발간된 새마을 운동에서는 생산 기반 소득 증대, 복지 환경 개선 사업, 정신개발 사업, 도시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경 개선 사업 또 농촌 도시 공히 실시된 사업입니다. 뭐 소득 증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정신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는 별도로 띄고 공장 새마을은 별도로 이제 띄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생활 공간으로 구분할 때 공간이 들어가고 도시는 그죠? 지리적 구분을 할 때 농촌, 어촌, 산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 이제 그 차원에서 이런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8-2와 같이 분류를 한다. 그리고 1973년 그리고 문화공부부, 내무부 각 부처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도시새마을운동을 구분합니다. 또 그리고 본장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사업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자들도 제가 이제 2008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뒤에 어디 나올 건데 뒤에는 276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6페이지. 새마을운동 40년사에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후생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새마을협동권사업, 도시, 직장, 공장, 학교 새마을운동으로 구분하여 새마을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협동권사업은 제가 어느 분류에 넣었습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 지정사업별 새마을사업에도 들어가고 권역별 새마을사업에도 들어가는 게 보다 타당한데 이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논문을 쓰고 이론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1973년 내무부에서 발간한 새마을 지도자 교본을 제가 이제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제 새마을 사업의 방향을 기초환경개선사업, 정신개발, 생산, 소득사업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순서대로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흐름을 배를 같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5페이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신개발 사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새마을 교육이 있고 새마을 홍보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교육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그 중간 직능에 관련되는 어떤 인원들이 있습니다. 직능이라 그러는 건 직장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 직능 금융인 그다음에 경영인 그죠? 금융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홍보 사업은 상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공사례 활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들어갑니다.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 기초단체 자치별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하고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작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새마을 운동은 발전 개성돼야 된다 이런 워딩을 이제 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이 또 정부와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제 일정 부분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오프를 하고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1970년 이후 지금 가장 중요한 새마을 홍보 사업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정신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복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다. 또 달리 구분하게 되면 기초 환경개선 사업에는 또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3-1, 3-2가 되죠. 3-1은 개인 환경이 있습니다. 기초 환경 중에도. 그 다음에 3-2는 공동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복지가 있고 공용 복지가 있습니다. 개인 복지, 공용 복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목욕탕, 공동 이발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복지는 어떤 부분이겠습니다. 각 가정에 이제 전화가 들어가고 이것도 복지의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환경 개선 사업, 개인 환경 개선 사업, 공동 환경 여러분도 우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 환경 개선 사업, 개인 환경 개선 사업은 우물 말고 펌프 여러분들 이제 촌에 가면 이제 마중물로서 펌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도 많이 보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재미있죠, 여러분들? 자, 재미있어야 됩니다.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있고 직접 소득 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증대 사업을 일부 학자는
직접소득사업과 5번을 간접소득사업, 그 관로에가 그렇게 넣으십시오. 간접소득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생산기반이라는 워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접소득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농민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노임사업이나 특용이나 원예작물 그 다음에 뭐 조림사업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제 직접소득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은 간접적으로 생산을 도와주는 객토사업, 토지를 개선하고 소하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류지 작은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어느 사업이 어디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A라는 사업이 있다 보면 이 사업은 소득 증대 사업하고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일부 걸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머리에 정리가 돼야지 뒤에 개별 사업을 들어갈 때 빨리빨리 그 맥락 자체를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같은 경우 이렇게 6개를 구분하고 또 더 세부적으로 8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분야별 새마을 사업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표 8-3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여기 돼 있네요. 19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는 보십시오. 그냥 친절 봉사 이런 사업으로 흐르고 민간 주도 체제의 역할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조성 단계, 효과 심화 단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전문화된 영역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279페이지는 표가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십시오. 생산 기반 1, 소득 증대 2, 복지 환경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딥니까? 새마을운동 10년사에서는 생산 기반 사업으로 농촌, 농로, 농업용수, 공동시설, 생산시설, 전기통신, 수산 생산 기반, 치산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학생들 중에 혼자 고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치산치수 사업은 소득 증대 사업 중에 간접 소득 그러니까 생산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거 사업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네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변 정비 사업은 생산 기반 사업 중에 환경 개선 사업에 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주 자체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연구하는 학자나 또 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다.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단위가 있고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총 연장해서 이제 몇 킬로미터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 오늘은 이 시간은 285 이전까지 제가 진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새마을 사업에 의의 새마을운동과 경제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을 이렇게 그죠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다. 표 8-5 보십시오. 1974년이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도
피크되는 시점이 74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을 이제 앞질렀던 시기입니다. 앞질렀던 시기고 이제 1980년도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지는데 74년, 76년 이때에는 거의 이제 농촌 도시하고는 그렇게 큰 소득 격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80년 이후부터는 또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가 지도자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 농촌, 그다음에 농업, 공업 어느 쪽에 더 이제 푸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이런 흐름은 이제 농업이 일정 부분 같은 궤를 갖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제 그런 흐름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하고 또 별을 생산하는 거하고 생산성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쌀을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70년, 80년대만 해도 농민들이 뭐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요 전국적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오던 어떤 직업이라든지 천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어떤 생산이라든지 방법 자체, 활로 자체를 찾지를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만큼 혼란스러웠고 농업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어떤 산업의 비중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렸죠.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농지나 이제 밭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는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될 거다. 토지 이용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세대나 젊은 세대에서는 농업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농업이 뭐라 그럽니까? 자급자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데 쉽게 외국을 나갈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뒤따라서 이런 후행해서 이런 부분의 변화를 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 새마을 사업의 의의는 어떤 내용인가? 아까 첫 번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개발은 의식이나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이론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개선은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론들하고도 큰 맥락은 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84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71년부터 86년까지 새마을 운동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뭐 퀴즈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 증대 사업에서 도시공자금 빼고 그 비중은 얼만큼 되겠느냐? 그죠? 정신개발이 거의 2.8%입니다. 아주 미미하죠. 환경개선이 30.3%, 소득 증대 사업이 거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 중에서도 포션 자체는 소득 증대 사업이 한 60%, 그 다음에 환경개선 30%, 정신개발이 한 3, 4% 정도 차지한다. 정신개발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새마을 사업을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